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간관계 헤어짐을 잘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진짜 어른의 이별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른의 이별 연습? 그렇다면 어른스럽지 않은 이별이 뭐지라는 궁금증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헤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잘 헤어졌다 또는 정말 나쁘게 헤어졌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어른스럽게 이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별할 수 있을까? 그 연습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는 발표를 하기 전에 제 이름이 아까 정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우영우, 별똥별, 스위스, 기러기, 역삼역처럼 제 이름도 거꾸로 해도 정문정, 앞으로 해도 정문정인데요. 사실 제 이름보다 제 책이 더 유명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이 50만 부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사랑을 해주셨어요. 이 책이 참 사랑을 받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책도 이제 아시아 2개국에 수출을 확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책들이 굉장히 흥행하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업 작가가 되기 전에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지? 물론 모두들 생각하는 거겠지만요. 근데 항상 언제나 자기의 고통이 굉장히 유독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만 유난히 힘들지? 왜 이렇게 인간이 힘들지? 왜 이렇게 일도 힘들고 괴롭지만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을 많이 다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항상 제 마음을 관리하면서 제 마음을 조금 그래 이 빡치는 마음을 좀 글로 쓰고 나서 출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조금 일어나서 글을 썼던 것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실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인간관계라는 것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라고 하는 분들이 어쩌면 정말 아주 직장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조금 더 마음이 여린 사람, 조금 더 예민한 사람, 너 좀 예민하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트라우마가 아닐까?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Y쇼에서 제가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인간관계 끝맺음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잘 끝맺어야지. 맞아, 잘 헤어져야지. 참 좋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잘 헤어진다는 게 뭐야? 잘 헤어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질병이나 사망이나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다 그냥 차지하고 그냥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로 헤어지는 것,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 정도 이제 한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정말 이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의지로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약간 한정지어서 이해하기 쉽게 약간 연인 정도로 한정을 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여러분 아세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아시죠? 니콜 키드먼이 전 남편 탐 크루즈와 이혼하던 날 찍힌 사진입니다. 이거에 파파라치에게 찍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나는 이혼은커녕 결혼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혼하고 싶어진다. 이혼만 하면 나도 이렇게 후련해질 수 있어? 홀가분해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홀가분하게 후련하게 I'm free라고 할 수 있으면 잘 헤어진 겁니까? 이게 잘 헤어진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잘 헤어진다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상 장기 연애하고 헤어졌으면 잘 헤어졌습니까? 만나는 동안 바람 피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했으면 잘 헤어졌습니까? 헤어지면서 그 나쁜 놈이야, 나쁜 X야 라고 하지 않으면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회고할 수 있으면 잘 헤어진 겁니까? 헤어진 다음에도 우리 친구처럼 지내, 우리 매일매일 보고 카톡도 자주 해 라고 하면 잘 헤어진 겁니까? 그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야? 그럴 거면 왜 헤어졌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어떻게 바꿔보냐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턱 막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 나쁜 인생을 사는 건가요? 어떻게는 우리가 안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최악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상하게 헤어진 거예요? 이렇게는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저런 대답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헤어지면 안 돼.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정말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건축학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시나리오까지 구해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 저는 이 영화가 이 영화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어린 시절, 너무나 우리가 어른스럽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 막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욕망이 드글드글 끓어서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오해했던 초보의 실수, 어른스럽지 못했던 이별, 헤어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총집합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들을 너무나 모아놓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이재훈의 잘생김에 감동하면서 우리 수지의 이 예쁨에 너무나 또 감동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까지 헤어졌어야 했어? 사실은 저거 별거 아닌 오해인데 왜 저렇게 헤어졌지? 너무 안타깝다. 슬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는 안타깝다, 슬프다라고 이 두 사람을 생각할까요? 그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쌍X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훈의 입장에서 수지는 어때요? 쌍X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흡수나를 하자면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러면 또 수지 입장에서 이재훈은 좋은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 같았는데 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나도 이제 조금만 이 친구가 나에게 다가왔으면 나도 사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됐어요.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놈이에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정말 잘 헤어지면 미련이 없어요. 근데 잘 헤어지지 못하면 꼭 미련이 남아요. 술 먹고 맨날 전화한다? 술 먹고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내가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최악으로 헤어졌는가? 자, 최악으로 헤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공통점이 있구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서로 솔직하지 못했어요. 서로의 마음이 이러이러할 거라 넘겨짚었어요. 거대한 오해를 품었어요. 그리고 상대의 이미지를 특정한 것으로 이렇게 딱딱 정했어요. 너는 X, 너는 나쁜 놈, 너는 미친 놈, 너는 또라이라고 정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토마스 만이라는 소설가가 토니오 크레거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처리돼 버렸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하기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처리해 버립니다. 분리수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최악의 이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저는 이 영화도 굉장히 너무 행복하게 봤는데요. 이 영화도 이 포스터의 카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심, 관심, 그리고 헤어질 결심.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이별은 이 내러티브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죠? 처음에는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귀고 만나고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떤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의심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잘 헤어지지 못하는, 미련이 너무너무 남는 이별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서로를 쓰레기라고 정의하는 헤어짐,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헤어짐, 확인해 보지도 않고 상대의 마음을 넘겨 짚어버린 헤어짐을 우리는 정말 나쁜 이별이야, 이건 정말 좋지 않다, 아유 어른스럽지 못했어, 너가 너무나 미숙하게 그 사람과 헤어졌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바꿔볼까요? 자,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좋은 이별이 뭔지 모르겠으면 나쁜 이별을 이야기해보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 반대의 좋은 이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상대를 쓰레기로 처리해버리지 않는 헤어짐, 서로에게 솔직했던 헤어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헤어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보자고요. 잘 헤어졌다라는 게 그 사람 뭐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뭐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어.
어떤 게 잘 헤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헤어진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든 인정하든 무조건 상처를 남겨요. 상처를 남기지 않고 헤어졌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헤어짐에는 다소의 미련과 다소의 아쉬움과 다소의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픔, 회한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잘 헤어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 서로의 마음에 약간의 오해만 남기고 헤어지는 겁니다. 오해가 없을 순 없어. 그랬으면 안 헤어졌겠죠. 오해가 약간만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이 그래도 이해는 돼. 그래, 너도 어쩔 수 없었겠다. 그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했다면 우리는 잘 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비단 제가 앞에서 예를 들기 위해서 연인으로 한정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할 것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헤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헤어짐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넘겨짚지 않고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중립적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항상 그따위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가 아니라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싸움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내가 열받을 거 알면서 맨날 그래.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대의 고유한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지금 당장 얘기해가 아니라 얘기할 준비가 되면 말해줘, 기다릴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조금 체크할 수만 있어도,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할 수만 있어도 조금 더 성숙하게 어른의 언어로서 이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어렵죠? 사실은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들을 때는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막상 내 삶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들, 우리가 꾸준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꾸준히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저도 앞에서 이렇게 했지만 저도 남편이랑 싸울 때 맨날 한 번씩 이렇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한 번씩 올라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른스럽게 이야기하는 법, 어른스럽게 헤어지는 법을 조금씩 각자의 삶에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